네, 오늘 글로벌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글로벌 유전자 가위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은바이오랩의 박철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살짝 먼저 언급해 주시죠. 지난주에 네. 제가 미국 시장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유전자 가위가 산업적으로 의미하는 바하고 그런 유전자 가위가 가져올 바이오 산업의 지도 변화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진화를 겪으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요. 그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얘기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제넨텍이 유전자 재접합 기술을 이용해서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게 만들었고요. 그걸로 인하여 한 50여 가지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약 산업에 굉장히 큰 트렌드 변화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글로벌 블록버스터인 아바스틴, 허셉틴 등을 로슈가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슈가 지금도 세계 1위의 제약업체가 되게 된 이유고요. 네. 또 미국의 조그만 바이오테크이던 에피가 휴미라라는 우리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생산해서 지금은 미국 내 1등 바이오테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또 지금 또다시 요새 항암제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키투르다 또한 항체 약품인데요. 이 키투르다 또한 이런 제넨텍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바이오 의약품의 역사는 제넨텍의 역사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테크들의 꿈은 제2의 제넨텍이 되고 싶은 거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넨텍의 기술적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 30년간 바이오 의약품이 발달해 왔었는데요. 2011년, 12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제넨텍의 성과를 능가할 생명과학의 대변혁을 가져올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네. 영어로는 진 에디팅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하기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건데요. 2020년에 두 여성 과학자가 이 기술에 기반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노벨 과학상 100년 역사에 있어서 어떤 발견이나 발명을 하고 이 단시간에 이 상을 이렇게 수상한 유례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노벨상을 준 사유입니다. 예전에도 그 진 에디팅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제한 요소, 징크핑거, 탈렌이라는 기술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과의 차이는요. 정확하고 신속하면서도 간단하고 매우 싸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머블한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 큰 기술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중학교 실험실에서도 개구리 눈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요. 또 하나는 실험실에서 누구나 실험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쉽다라는 게 상당히 좀 그리고 의미 있게. 또한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유전자를 바꾼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바이오의학 산업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이 기술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유례 없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건데요. 아마도 우리 생애의 바이오 영역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술을 보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2배 큰 연어를 상업화해서 출시를 했고요. 네. 일본에서는 회를 좋아하니까 도미를 2배 키워서 곧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숙면을 이룰 수 있는 도마토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GMO를 대체할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몬산토 같은 회사들도 이런 영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질병 치료제 영역에서는요. 기존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갈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바이오 제약에서 제넨텍이 열어준 항체 의약품 시대에서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의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 영역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가능하게 하는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기존 mRNA 치료제나 siRNA 치료제가 일시적인 치료, 즉 영어로 말하면 트리트먼트인데요.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진 에디팅은 큐어의 세상으로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 고칠 수 없었던 7천여 가지의 유전병이 있는데요. 이거의 치료 가능성을 열어줬던 완벽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면이나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우리가 약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산업 카테고리인데요. 유전자 가위 산업이 되기 위한 산업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해독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변이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고 이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인비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인텔리아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준다면 이를 고칠 수 있다. 그만큼 리딩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이 인텔리아. 인텔리아도 이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크리스퍼 세라피틱스, 빔 세라피틱스, 그다음에 카리브 바이오사이언스 등등 유전자 가위도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적용 영역들이 조금씩 달라서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주변의 기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딩이라든가 딜리버리 이런 영역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전자 리딩 업체의 기술도 엄청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루미나랑 서머피셔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는데요. 이 회사들은 숏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읽고 이걸 이어붙이는 기술인데요. 이제 롱 리딩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구조 변화, 그러니까 구조 변이를 발견하는 기술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텔로미어 투 텔로미어 리딩이 시도되고 있고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전달체 영역인데요. 우리가 유전자 가위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워킹하려면 세포 내로 유전자 가위를 딜리버리 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난제라고 여겨졌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더나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mRNA와 가이드 RNA를 LNP를 이용해서 세포 내에 완벽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더나가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발전에 거대한 진보를 이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벡터라고 알려져 있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딜리버리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도 AI를 통해서 리컨비네이션 등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치료제 개발 영역인데요. 이게 적용 영역이 넓다 보니까 유전자 가위의 기술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전받아 특정 영역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은 유전자 가위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11년, 12년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캐스12, 캐스13, 캐스X 등으로 확장되더니 또 이걸 이용해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법론도 차도네이즈라는 기술이 나오고요.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것도 나오고 프라임 에디팅, 또 RNA를 편집하는 레스큐라는 기술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술과 적용 분야 그리고 신약 개발 전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조금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건 아쉬운데요. 그래도 분명 다가올 미래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살짝 또 예, 그다음에 예고해 이제 여러분이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건데요. 사실 저희 이제 바이오 제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약 개발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래야 왜 바이오 영역에 제넨텍을 뛰어넘는 혁신 기술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그 신약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음바이오랩의 박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